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틈틈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는지 우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내어주었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체계적인 사고 과정에 맞추어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지만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안목을 갖추게 되면 주어진 문제에서 핵심만을 찾아서 신속하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공부할 때 조급해 하지 말고 기초를 잘 다지시길 바랍니다. 기초가 불실하면 어느 정도는 외워서 풀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게 되버립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보았던 문제를 푸는 절차에 대한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분석하는 운동 현상이 실제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운동계의 운동 현상을 이해할 수가 있고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활용합니다. 이 과정은 문제 해결에서 5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시간을 아끼지 말고 분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마치면 문제를 푸는 과정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요. 문제 분석과 이해 과정에서 현상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찾아내어 필요하면 화살표 벡터로 표시합니다. 현상에 대한 이해는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상에 대한 이해가 되면 문제를 풀기 위해 알맞은 운동계를 설정하고 알짜 힘을 구합니다. 운동계를 정할 때는 문제에 맞추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운동계가 정해지면 좌표계를 설정하고 운동계에 나타나거나 적용된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합니다. 수식 표현 단계에서 운동계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운동계가 정지에 있으면 알짜 힘이 0이고 만약 계산한 식에서 알짜 힘이 0이면 현상은 정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찾아낸 힘은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분할하여 따로따로 계산하고 마지막에 다시 합치는 방법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은 기본적으로 연립 방정식이므로 수식에 포함된 미지수 개수만큼 방정식을 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연립 방식 풀이에 대해서는 미리 공부하여야 하겠죠. 수식이 완성되면 수식을 계산하여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 절차가 이해가 되시죠? 고전적한 문제는 1단계 문제의 분석과 이해를 통해 알짜 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2단계 관련 수식을 수립한 다음 3단계로 수식 계산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분석 단계가 50% 이상의 비중을 가지므로 분석 단계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이 절차에 맞추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처럼 지표면 위에 놓여 있는 발판 위에 사람이 서 있고 발판은 움직 도로래에 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 도로래와 고정 도로래에 걸려 있는 줄을 당겨서 발판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줄과 도로래의 마찰이나 질량을 무시하고 1번 문제입니다. 발판의 질량은 라지 m, 사람의 질량은 스몰 m이라고 할 때 발판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최소의 힘을 구하시오. 2번 발판을 끌어올리는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힘은 얼마인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1단계로 먼저 문제 현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제 현상은 사람이 발판 위에 있으면서 발판에 힘을 작용하여 발판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발판 밖에 있으면 물건에 줄을 묶어 들어 올리듯이 들어 올리면 되는데 사람이 발판 위에 있으므로 발판이 올라가면 사람도 올라가게 되므로 자신에게 힘을 작용하여 자신과 발판이 함께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중계는 자신에게 힘을 작용하지 못하므로 자신에게 힘을 작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계에 힘을 작용한 다음에
외부의 개가 반작용하는 힘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걷는 것도 사람이 땅에 힘을 작용하고 땅이 사람에게 반작용하여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문제 현상에서는 사람이 외부의 개인 줄에다가 힘을 작용하고 줄이 사람에게 힘을 반작용함으로 힘을 받게 되고, 줄이 움직 도르래를 통해 발판에 힘을 작용함으로 문제 현상이 가능하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 현상이 이해가 되시죠? 문제 현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어떻게 가능한지 문제 현상에 작용하는 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제 현상에서 전체 개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보면 발판과 사람에는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지표면에 수직 항력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해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 동영상에서 책상, 지구 표면의 힘의 평형을 참고하세요. 또 사람이 발판 위에서 발판을 누르고 있으므로 발판과 사람은 아래 방향으로 한 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개가 자신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외부의 다른 개에 얻고자 하는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을 작용하여야 하는데, 문제 현상에서는 사람은 줄과 접촉하고 있으면서 줄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줄에 힘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위 방향의 힘을 주려고 하므로 줄의 아래 방향으로 외력이 F를 작용하면 줄은 사람에게 위 방향의 장력 T를 작용합니다. 물론 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줄의 탄성 한계 안에 있어야 하겠죠. 또 줄이 움직 도르래를 통해 발판과도 경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줄은 발판에도 두 개의 장력 T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같으므로 장력 T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장력과 외력의 방향은 편의상 연직 방향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연직 방향이 아니고 각 세타가 주어지면 힘을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분할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나 발판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있으면 사람이나 발판을 가속시켜 움직이게 할 것인데, 발판의 가속도가 사람의 가속도보다 작으면 사람과 발판은 분리되어 올라갈 것이고, 발판의 가속도가 사람의 가속도보다 크면 발판의 운동은 사람에 의해 방해받아서 발판과 사람이 같이 움직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분석도 이해가 되시죠? 현상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므로 2단계로 운동계를 설정하고 운동계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해 보겠습니다. 운동계는 문제의 내용에 따라 알맞게 정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사람과 발판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므로 먼저 운동계를 사람으로 설정하면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 mg가 작용하고 위 방향으로는 수직 항력 N1과 장력 T가 작용합니다. 편의상 모든 힘은 연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기울어진 각도가 주어지면 힘을 분할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운동계를 발판으로 설정하면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 mg가 작용하고 위 방향으로는 수직 항력 N2와 장력 ET가 작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운동계에 대한 분석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사람의 운동계에는 아래첨자 1로 표현하고 알짜 힘 F1 넷은 T 플러스 N1-mg가 됩니다. N1은 수직 항력을 나타내죠.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게 하려면 알짜 힘이 0보다 커야 하고, 이 경우 사람이 지면과 분리되므로 수직 항력은 0이 됩니다. 즉 분리되는 순간에 수직 항력은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식은 T 플러스 0 마이너스 mg가 0보다 크다 되고 T가 mg보다 크다가 됩니다. 발판의 운동계에서는 발판은 아래첨자 2로 표현하겠습니다. F2 내에서, 즉 발판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ET 플러스 N2 마이너스 라지 mg가 되는데, 알짜 힘이 양수 이하여 움직이고 수직 항력이 0이 되므로 ET 플러스 0 마이너스 라지 mg가 0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ET가 라지 mg보다도 크게 되지요. 사람과 발판을 묶어서 한 운동계로 한 경우에는 알짜 힘 F넷은 3T 플러스 N 마이너스 M 플러스 mg가 되고, 움직이는 조건을 반영하면 3T 플러스 0, 0은 수직 항력이 0이죠. 0 마이너스 라지 M 플러스 스몰 mg가 0보다 커야 되고,
3t가 라지 m 플러스 스몰 m g보다도 크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줄에 알짜 힘을 주게 되면 줄이 움직이므로 줄을 당길 때 줄이 자신 쪽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센 힘을 주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도록 합시다. 줄을 잡고만 있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줄을 자기 쪽으로 힘껏 당겨 가지고 줄이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문제의 조건에 맞춰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풀겠습니다. 발판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최소 힘을 구해야 하는데 사람이 작용한 외력은 장력의 크기와 같으므로 문제는 장력의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장력의 크기가 작용하는 외력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발판과 사람의 질량에 따라 운동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발판과 사람의 가속도가 같은 조건을 찾아보면 F1넷은 T 플러스 N1-mg 꼴 MA1이므로 아니고 F2넷은 2T 플러스 N2 라지 mg는 라지 MA2가 되므로 발판의 가속도가 사람의 가속도보다 큰 조건을 적용하면 m분의 t 스몰 mg가 라지 m분의 2t 라지 mg보다도 작으면 됩니다. 식을 정리하면 tm m 스몰 m 라지 mg가 2mt 스몰 m 라지 mg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tm은 2mt, 라지 m은 2 스몰 m보다도 작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발판의 질량이 사람의 질량 2배보다 작은 경우에 발판과 사람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 분홍식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과 발판이 따로따로 움직이겠죠. 이 문제는 문맥상 사람과 발판이 같이 움직이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으므로 3t가 라지 m 플러스 스몰 m보다 크다를 적용하면 장력의 크기는 t는 3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g보다 크다가 되는데 경계값을 답으로 취하게 되면 3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g가 되겠습니다. 최소값을 구하니까 경계값을 찾은 것이죠. 수식을 해석해 보면 사람과 발판의 무게를 합친 무게, 즉 라지 m 플러스 스몰 m이죠. 무게의 중력가속도 g를 곱했기 때문에 전체 무게가 됩니다. 전체 무게를 3등분한 힘으로 당기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발판과 사람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 발판이 줄 세 가닥이 지탱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발판을 끌어올리는 가속도가 1m/s 제곱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힘은 얼마인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발판과 사람을 들어 올리기 위한 힘의 최소값을 구했는데 그 힘이 가속도 1m/s 제곱을 만들어 내려면 얼마만큼 힘을 더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앞에서 발판과 사람을 한 개로 설정한 경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는 식을 가져오고 수직 간격에 0을 대입하면 F넷은 3t 플러스 0 마이너스 라지 m 플러스 스몰 mg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a가 되고 F넷은 3t 마이너스 라지 m 플러스 스몰 mg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a가 됩니다. 3t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g 플러스 라지 m 플러스 스몰 ma가 되므로 식을 정리하면 t는 3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g 플러스 a가 됩니다. 이 식이 a 값으로 주어진 조건 가속도 1을 대입하면 구하는 답은 t 이꼴 3분의 라지 m 플러스 스몰 m g 플러스 a 대신 1이죠. g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꼭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문제 2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물체 B를 놓고 그 위에 물체 A를 얹어 놓았다. A의 질량은 2kg, B의 질량은 10kg. A와 B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0.3, 운동 마찰 계수는 0.2,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1번 문제입니다. 수평 방향의 힘 F를 B에 주어서 B를 움직이게 할 때 A가 미끄러지려면
F는 최소한 얼마의 크기여야 하는가? 2. B의 가속도가 4m/s 제곱일 때 B에 대한 A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구하라는 것이죠. 문제풀이 절차에 따라 1단계로 문제 현상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문제 현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제 현상은 두 개의 질량체가 포개어져 있을 때 아래에 있는 물체에 힘을 주어서 위에 있는 물체를 아래 물체 위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 물체 사이에는 마찰이 작용하므로 마찰력의 범위 안에서는 질량 분배에 따른 힘이 위의 물체에도 작용하여 함께 움직이다가 작용하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에 다다르는 순간적으로 가속되어 움직일 수 있으므로 문제 현상은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외부에 준 힘이 질량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의 동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힘이 작용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체의 수평 방향의 힘 F를 작용하기 전에는 물체 A와 물체 B에 작용하는 힘은 오직 중력뿐입니다. 그런데 물체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물체 B에 의해 운동을 방해받아 전체 중력이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고, 이 누르는 힘은 물체 B의 윗면이 작용하는 수직 항력에 의해 상쇄되어 평형을 이루어 정지해 있습니다. 또 물체 B에 작용하는 중력은 물체 A가 누르는 힘을 더하여 수평면을 누르고, 이 누르는 힘은 수평면이 작용하는 수직 항력에 의해 평형을 이루어 정지해 있습니다. 물체 A와 B 사이에는 물체 A가 누르는 힘에 의해 결합되어 있습니다. A와 B 사이의 결합 정도는 연직 방향은 누르는 힘에 의해 정해지고, 수평 방향 또는 접선 방향은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물체 B와 수평면 사이에는 마찰이 없으므로 물체 B가 힘을 받으면 바로 운동을 시작합니다. 대기의 마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죠. 물체 B에 외력 F가 작용하면 각각의 물체는 질량에 따라 분배되는 힘을 받아서 같은 가속도를 만들므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힘의 분배에 대해서는 앞의 동영상을 꼭 참고하세요. 힘의 분배는 결합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결합력보다 더 큰 힘을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외력이 충분히 크더라도 물체 A에 분배되는 힘은 접선 방향의 마찰력을 넘지 못하고 남는 힘은 전부 물체 B에 작용합니다. 이렇게 분석한 힘의 작용은 파생힘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체 B가 수평 방향의 힘 F를 받아 움직이면 물체 A는 운동을 방해하여 물체 B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 FB를 작용합니다. 그러면 물체 B는 이 힘에 대한 반작용으로 물체 A에 반작용하는 힘 마찰력 FA를 작용하죠. 이 마찰력 FA가 물체 A에 작용하는 힘이고 물체 A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문제 현상에 대한 분석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을 정지하고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힘의 분석이 끝났으므로 운동계를 설정하고 알짜 힘을 구해 보겠습니다. 물체 A와 B의 운동을 분석하여야 하므로 먼저 물체 A를 운동계로 설정하겠습니다. 운동계를 물체 A로 설정하면 앞 방향으로는 물체 B가 작용하는 마찰력 FA 꼴 N이 작용하고 다른 힘은 없습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과 수직 항력이 작용하여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죠. 운동계를 물체 B로 설정하면 앞 방향으로는 외력 F가 작용하고 뒤 방향으로는 물체 A가 물체 B의 운동을 방해하여 작용하는 마찰력 FB 꼴 N이 작용합니다. 마찰 계수는 운동계의 상태에 따라서 정지 마찰 계수나 운동 마찰 계수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제에 맞추어 수식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물체 A가 미끄러지려면 F는 최소한 얼마의 크기인지 구하라는 것인데, 미끄러지는 것은 미끄럼 운동을 하는 것이므로 쉽게 생각하면 알짜 힘이 생겼다는 것과 같으므로 알짜 힘이 생기는 힘 F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체 A에 분배되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과 같아지는 힘이면 되겠죠. 그러면 물체 B에도
같은 비율의 힘이 분배되어야 하므로 전체 힘은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F는 FA 플러스 FB가 되고 FA는 MAA, FB는 MBA가 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물체 A에 작용하는 힘이 최대 정지 마찰력과 같아지는 힘이므로 움직이는 그 순간의 힘이죠. FA는 USN은 USMAG가 됩니다. 미수는 F, FA, FB, A 4개이고 식이 4개이므로 연립 방식을 풀면 구하는 답 F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B의 가속도가 4m/s 제곱일 때 B에 대한 A의 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B의 가속도를 지구 표준 기준계에 B의 가속도는 지구 표준 기준계에 대한 가속도이므로 A의 가속도도 지구 표준 기준계에 대한 가속도를 구한 다음에 상대 가속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물체가 최대 정지 마찰 지점 또는 순간을 번개처럼 지나서 일단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 마찰 계수가 작용하여 작용하는 힘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동 상태에서 물체 A가 받는 힘은 운동 마찰력이므로 FA는 UKN으로 바뀌고 UKMAG는 MAA가 됩니다. 그러므로 운동 상태에서의 가속도 A는 UKG가 됩니다. 물체 B가 본 A의 가속도, 상대 가속도죠. AB는 앞에 있는 A는 작용의 객체가 되고 B는 작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가속도 AB는 주체 마이너스 객체이므로 AB 마이너스 AA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치를 대입하고 수식을 계산하여 답을 구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4개의 식에서 식 2와 4에서 MAA 꼴 USMAG, MA를 약분하면 A는 USG가 되므로 물체 B에 작용하는 힘 FB는 MBA 꼴 MBUSG가 됩니다. 전체 힘 F는 두 힘을 더하면 되므로 F는 FA 플러스 FB는 MAUSG 플러스 MBUSG가 되고 식을 정리하면 MA 플러스 MBUSG가 됩니다. 문자에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0 곱하기 0.3 곱하기 10은 36N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구한 식에서 물체 A의 가속도는 A 꼴 UKG이므로 주어진 수치를 대입하면 A는 2m/s 제곱이 됩니다. B를 기준으로 한 A의 상대 가속도는 AB는 AB-AA에서 수치를 대입하면 AB는 4-2 이꼴 2m/s 제곱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동영상을 정리하고 생각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처럼 수평면 위에 질량 10kg의 물체 B 위에 질량 5kg의 물체 A를 올려 놓았다. 물체 A와 B 사이에 물체 B와 수평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모두 0.2이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을 적용한다. 물체 A와 B를 마찰이 없는 도르래로 연결한 경우 B를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힘 F는 얼마인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 1단계로 문제 형성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움직이게 하는 최소한의 외력의 크기를 구하는 것인데 알짜 힘이 크면 더 빨리 움직일 것이므로 최소값은 알짜 힘이 양이 되는 순간의 값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물체가 포개어져 있으면서 줄로 연결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두 물체 사이와 아래 물체와 수평면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움직이면 물체 사이의 마찰력이 운동을 방해하므로 마찰력을 이겨내는 큰 힘을 주면 물체는 움직일 수 있으므로 문제 현상은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문제 현상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는 현상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 B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물체 B에 알짜 힘이 작용하면 되는데 물체 B가 움직일 때 운동을 방해하는 힘인 마찰력이 작용하므로 움직이기 위한 가장 작은 힘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구하는 문제와 같아집니다.
현상에 작용하는 힘을 찾아보면 물체 A와 물체 B는 중력을 받지만 수평면과 물체 B가 작용하는 수직 항력으로 인해 상쇄되어 연직 방향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체와 바닥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하므로 외력 F에 의한 접선 방향의 운동은 마찰력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물체 B를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물체 A는 물체 B의 뒷방향으로 마찰력 F, BA를 작용하고 수평면은 물체 B에 마찰력 FB를 작용합니다. 기준계가 지구이므로 힘의 작용하는 주체를 표시하지 않았죠. 그런데 접촉하는 두 물체는 상호간에 누르는 힘을 작용하고 상호간에 수직 항력을 작용합니다. 물체 A와 물체 B는 접촉하고 있으므로 상호 누르는 힘을 작용하고 상호 수직 항력을 작용합니다. 물체 A와 물체 B는 줄로 연결되어 있어 줄이 긴장되면 A와 물체 B는 장력 T가 D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 물체 A가 장력에 의해 움직이려고 하면 물체 B가 물체 A에 마찰력 FAB를 작용합니다. 현상을 이해하고 힘을 분석하였으므로 2단계 운동계를 정하고 알짜 힘을 구해 보겠습니다. 문제 B에 힘을 주어 물체 A와 B를 모두 움직이게 하므로 먼저 물체 A를 운동계로 정하면 물체 A에는 D 방향으로 장력 T가 작용하고 물체 B가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 FAB가 앞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연직 방향은 평형을 이루므로 표기를 생략합니다. 앞으로 특별히 유효한 작용을 하지 않으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연직 방향의 힘은 0이므로 별도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운동계를 물체 B로 설정하면 앞방향으로 외력 F가 작용하고 D방향으로는 물체 A가 작용하는 마찰력 FBA와 수평면이 작용하는 마찰력 FB가 작용합니다. 또 줄의 장력 T가 작용하지요. 연직 방향은 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운동계에 작용하는 힘을 구했으므로 문제에 맞추어 관련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체 A는 장력이 마찰력보다 크면 움직이므로 FA 넷은 T-FA 꼴 MAA가 됩니다. 물론 F넷이 양수인 경우이죠. 물체 B는 외력이 두 마찰력을 합친 것보다 커야 움직이므로 FB 넷은 F-FBA-FB-T가 MBA가 됩니다. 식 두 개를 구했는데 미지수는 외력 F, 장력 T, 가속도 A로 3개이므로 부정 방정식이 되지만 물체 B가 움직이기 위한 외력의 최소값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므로 이 조건을 적용하면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서 가속도는 양이어야 하고 경계값으로는 A 꼴 0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부정연리 방식의 풀이는 수학에서 별도로 공부할 예정입니다. 수식을 만들었으므로 주어진 상수를 대입하여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마찰력 FAB와 마찰력 FBA는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가 같고 정지 마찰 개수가 0.2이므로 FAB = FBA는 USN = USMAG가 되고 수치를 대입하면 0.2 곱하기 5 곱하기 10은 10N이 됩니다. 마찰력 FB는 USN은 USMA 플러스 MBG가 되고 두 개가 겹쳐 있는 것이니까요. 수치를 대입하면 0.2 곱하기 5 플러스 10 곱하기 10 = 30N이 됩니다. 가속도 A에 0을 대입하고 1과 2식을 더하면 F-EFAB-FB = 0이 되는데 식을 정리하고 수치를 대입하면 구하는 답은 50N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의 답을 구하는 과정이 꼭 이해되어야 합니다. 남은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세 개의 대차가 그림처럼 구성되어 있다. 대차 A의 질량 MA는 0.3kg, B의 질량 MB는 0.2kg, C의 질량 MC는 1.5kg이다. 대차와 대차와 지면 사이의 굴림 마찰력은 무시하고 도르래와 줄의 질량과 마찰도 무시한다. A가 B보다 질량이 더 큰데 그림 크기는 더 작네요.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고 갑시다. 대차 C를 고정하였을 때 대차 A와 대차 B의 가속도와 실의 장력을 구하시오. 대차 C의 고정을 풀고 대차 C의 외력 F를 작용하였더니 대차 A와 B가 대차 C에 대해서 정지하였다. F의 크기와 실의 장력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대차 C가 고정된 경우와 풀린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내고 있으므로 현상도 분리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대차 C가 고정되면 대차 C에 작용하는 중력은 수평면의 수직 항력에 의해 상쇄되어 연직 방향의 힘은 평형을 이룹니다. 대차 B에 작용하는 중력도 대차 C가 작용하는 수직 항력으로 상쇄되어 평형이 되죠. 그런데 대차 A와 대차 B는 줄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줄에 긴장이 걸리면 줄에 장력이 작용하여 한 물체가 됩니다. 대차 A에도 중력이 작용하고 대차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줄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 B에도 작용합니다. 도르래가 중력의 방향을 바꾸어 대차 B에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도르래의 기능이죠. 그러므로 대차 A에 작용하는 중력이 대차 A는 연직 방향으로 대차 B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므로 1번 문제 현상은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문제 현상이 가능하므로 문제 현상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 보면 물체 A에 작용하는 중력 MAG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고 장력 T가 물체 A와 B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현상 분석이 끝났으므로 운동계를 설정하고 알짜 힘을 구해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하는 답이 대차의 가속도와 줄의 장력이므로 운동계를 따로따로 설정합니다. 먼저 운동계를 대차 A로 설정하면 아래 방향으로는 중력 MAG가 작용하고 위 방향으로는 줄의 장력 T가 작용합니다. 운동계를 대차 B로 설정하면 앞 방향으로는 줄의 장력 T가 작용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과 수직 항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힘의 분석이 끝났으므로 문제에 맞추어 수식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운동계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FA-넷은 MAG-T이므로 이 힘이 물체 A를 가속도 A로 가속시키고 운동계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장력 T 뿐이므로 이 힘이 물체 B를 A와 같은 가속도 A로 가속시킵니다. 미수가 장력 T와 가속도 A이고 식이 두 개이므로 연립 방식을 풀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계산해 보면 식 1과 2를 더하여 T를 소거하면 MAG 이꼴 MAA 플러스 MBA는 MA 플러스 MBA가 되고 가속도 A를 구하면 A는 MA 플러스 MB분의 MAG가 되고 주어진 수치를 대입하면 A는 0.3 플러스 0.2분의 0.3 곱하기 9.8은 0.5분의 2.94가 되어서 5.88m/s 제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한 가속도 A를 C2에 대입하면 장력 T는 T 꼴 MBA이므로 수치를 대입하면 0.2 곱하기 5.88은 1.176 뉴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부터는 대차가 고정되지 않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단계로 문제 현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분석한 상태에서 대차 C의 고정을 풀고 외력 F를 작용합니다. 대차 C와 수평면 사이에 마찰이 없으므로 대차 C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받으면 힘의 방향으로 가속되어 움직입니다. 앞에서 분석한 1번 문제 상황은 대차 C의 운동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대차 A는 연직 방향으로, 대차 B는 수평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 상황은 대차 A와 B가 대차 C와 같이 움직이므로 모든 대차는 같은 가속도를 만드는 수평 방향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차 A가 낙하하지 않게 하려면 줄의 장력이 중력을 상쇄하면 되므로 줄의 장력이 중력의 크기와 같아야 합니다. 또 대차 B는 줄의 장력에 의해 수평 방향으로 가속되므로 대차 C에 작용하는 외력의 크기는 대차 A와 대차 C가 대차 B와 같은 크기의 가속도 A로 가속되도록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에 주어진 현상은 전체적으로 가능한 현상으로 분석합니다. 문제 현상이 가능하므로 운동계를 정하고 알짜 힘을 구해 보겠습니다. 전체계가 가속도 A로 움직이므로 각각의 대차를 운동계로 설정하여 알짜 힘을 구해 보겠습니다. 운동계 대차 A엔 아래 방향으로 중력 MAG가 작용하고 위 방향으로는 줄의 장력 T가 작용하면서 중력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고 앞 방향으로는 가속도 A를 만들어내는 외력 FA가 작용합니다. 운동계 대차 B엔 앞 방향으로는 가속도 A를 만들어내는 줄의 장력 T가 작용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과 수직 항력이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차 B와 대차 C 사이에는 마찰력이 없으므로 대차 B에 작용하는 힘은 대차 B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파생힘은 운동을 방해받지 않으면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차 C를 운동계로 두면 앞방향으로는 가속도 A를 만들어내는 외력 FC가 작용합니다. 또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과 수직 항력이 평행을 이루고 있죠. 알짜 힘을 구했으므로 문제에 맞추어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은 대차 C가 보았을 때 대차 A와 대차 B가 정지해 있으므로 상대 속도가 0이어야 합니다. 상대 물리량은 지구 표준 기준계의 물리량을 기준으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A가 작용하는 연직 방향의 알짜 힘은 중력과 장력을 더한 것이고 움직이지 않으므로 0이므로 FA 내 버티칼은 MAG-T는 제로가 되고 대차 A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알짜 힘은 분배된 외력으로 가속도 A를 만들므로 FA 꼴 MAA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차 B와 대차 C에 작용하는 연직 방향의 알짜 힘은 없고 대차 B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알짜 힘은 줄의 장력인데 이 힘이 가속도 A를 만들므로 FB net horizon equal T equal MBA가 됩니다. 대차 C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알짜 힘은 분배된 외력으로 가속도 A를 만들므로 FC net horizon은 FC equal MCA가 됩니다. 구하는 외력은 F equal FC 플러스 FA를 합치면 됩니다. 미수가 F, FA, FB, TA 5개이고 식이 5개이므로 연립 방식을 풀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식에서 장력 T 꼴 MAG이므로 수치를 대입하면 T는 MAG 꼴 0.3 곱하기 9.8은 2.94 뉴턴을 얻습니다. 장력을 바로 구했네요. 삼식에서 가속도 A는 mv분의 t이고 수치를 대입하면 0.2분의 2.94는 14.7m/s 제곱을 얻습니다. 외력 F는 대차 A와 대차 C에 작용하는 힘을 더하면 되므로 이식과 사식에서 F equal FA 플러스 FC는 MA 플러스 MCA가 되고 수치를 대입하면 0.3 더하기 1.5 곱하기 14.7은 26.46 뉴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외력 F를 구할 때 대차 C에도 외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은 오답이니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대차 C, 대차 B죠. 외력 F를 구할 때 대차 B는 올려져 있는 대차입니다. 대차 B에도 외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은 오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대차 A와 대차 B가 대차 C에 대해서 정지하였다는 조건을 지구 표준 기준계에서 분석하면 세 개의 대차가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고 해석하여 구하였습니다. 이때 같은 속도, 같은 가속도는 장력 T가 결정하지요. 이번에는 문제의 조건에 충실하게 맞추어 대차 C를 기준계로 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개에 힘이 작용하는 것은 객관적인 실제이므로 힘의 분석은 변하지 않고 앞에서 구한 힘의 작용은 모두 성립합니다. 기준계를 대차 C로 정하여 대차 A와 대차 B가 정지해 있는 현상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대차 C는 가속도 A로 가속되고 있으므로 비관성 기준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관성 기준계에서 다른 운동계의 운동을 분석하면 비관성계의 운동을 반영하여 나타나는 관성력을 반드시 반영하여 하므로 대차 A와 대차 B에는 각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관성력 -MAA와 -MBA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대차 A에 작용하는 연지 방향의 알짜 힘은 관성력과 관련이 없으므로 FA net 버티칼은 FAG, MAG-T 이꼴 0이 성립하고 수평 방향의 알짜 힘은 운동계가 정지 상태에 있으므로 0이므로 관성력을 반영하여 FA net horizon은 -MAA 플러스 FA 이꼴 0입니다.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대차 B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알짜 힘도 운동계가 정지해 있으므로 0이 되어야 하고 FB net horizon은 -MBA 관성력이죠. 더하기 T 이꼴 0이 되고 대차 C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힘은 기준계를 가속시키는 FC net horizon은 FC 이꼴 MCA가 됩니다. 물론 대차 C에 작용하는 전체 외력 F는 FC 플러스 FA입니다. 여기서도 FB에 외력이 작용하면 안 되죠. 수식을 풀어서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일식에서 장력 T 꼴 MAG이므로 수치를 대입하면 T는 MAG 꼴 0.3 곱하기 9.82 꼴 2.94N을 얻습니다. 일식과 삼식을 더하여 가속도 A를 구하고 수치를 대입하면 A는 MB분의 MAG는 0.2분의 0.3 곱하기 9.8은 14.7m/s 제곱을 얻습니다. 외력을 구하기 위해 일식과 사식을 더하면 F는 FA 플러스 FC는 MA 플러스 MCA가 되고 수치를 대입하면 0.3 더하기 1.5 곱하기 14.7은 26.46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답을 구했죠. 비관성 기준계에서 운동을 분석할 때 관성력을 반영하여 수식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잘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관성력을 반영하는 문제풀이는 아래에 제시된 다음 시간 문제에서 좀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풀어볼 문제입니다. 문제 1입니다. 천정이 아주 높은 유리벽으로 된 엘리베이터가 10m/s의 일정한 속력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엘리베이터가 지면에서 30m의 높이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20m/s의 속력으로 공을 엘리베이터 바닥에서 연지 위 방향으로 던졌다.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을 적용한다. 이 공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인지 구하시오. 2번, 이 공이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은 몇 초인지 구하시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위로 초기 속도를 가지고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이지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어떤 건물의 옥상 끝에 서서 손을 내밀어 돌을 연지 위 방향으로 19.6m/s의 속도로 던졌더니 잠시 후 옥상을 지나 지면에 떨어졌다.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고 수평 방향의 운동은 무시한다. 1초 후 돌의 위치와 속도는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과 최고점의 높이는 3초 후의 돌의 위치와 속도는 돌이 처음 높이를 지날 때까지의 시간과 속도는 던져 올린 후 5초 만에 지면에 도달했다면 옥상의 높이는 이 문제도 상방향으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이지요. 똑같은 성격의 내용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입니다. 물이 담긴 용기 안에 코르크가 고무줄에 연결되어 떠 있다. 정지하고 있을 때 고무줄에 걸린 장력은 T0이다. 용기 전체를 위 방향으로 가속도 A로 계속 운동시키고 있다. 위 방향으로 가속도 A로 운동할 때 고무줄의 길이는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이때 고무줄에 미치는 장력 T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부력을 반영하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관성력을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용수철 저울을 천정에 매달고 질량이 각각 5kg, 1kg인 두 물체를 무게를 무시할 수 있는 줄로 연결하여 그 줄을 스프링 저울의 고리에 걸쳐 놓았다. 두 물체가 운동을 하는 동안에 용수철 저울에 나타난 무게는 얼마인가? 같은 실험을 가속도 운동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60N을 가리켰다. 이 엘리베이터는 어느 방향으로 어떤 운동 상태에 있는지 분석하라.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다. 이 문제도 가속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운동을 분석하므로 관성력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은 오늘 내어준 문제를 풀어보는 내용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오늘 내어준 문제의 난이도도 중간 수준을 넘는 것이므로 사전에 한번 풀어보고 오는 것이 좋겠죠. 다음 시간에 오늘 내어준 문제를 푼 다음에는 충격량과 운동량, 일과 운동에너지, 보존력과 위치에너지, 원운동, 진동 등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